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단체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월 26일 날 공포가 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업주님들이나 경영 책임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계시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좀 명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하고 형법을 통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고 계신데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6일 날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된 1년 동안 예고기간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되는 것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이 수주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더 두고 있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인 이상만 되면 법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일단 제외된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하고요. 중대시민재해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보시는 표와 같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하고요.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들어갑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똑같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처벌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처벌 대상 및 내용은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주 같은 경우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그냥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경영 책임자라는 부분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대표이사님이나 안전보건 담당 임원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죄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외에 법인에다가도 또 벌금을 좀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또 처하게 되어 있고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 형사적 책임입니다.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면 징역을 가신다거나 뭐 금고형에 치여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또 별도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형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한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보시면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럴 수가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꼭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나 무조건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부분들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한 경영자나 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방 조치를 잘 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열된 4가지가 있는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4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면 이런 처벌에 대해서 면제가 되시거나 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표님 사업장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제도들을 갖다가 미리 좀 챙겨 놓으셔야 되는 좀 부담감이 더 생기실 겁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께서 도급이나 용역이나 위탁 등 해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법령에 보시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하는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관리 책임자가 있다면 그 책임까지는 대표님이 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중대재해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서 좀 보시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요. 처벌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뭐 큰 사업장에서는 대표님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분리되어 있겠지만 또 중소사업장에서는 또 같이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 그분이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라고 용어를 좀 조금 분리를 좀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 범위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 1명 이상이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무 내용으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3개씩만 이렇게 나열을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첨으로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해가지고 좀 전에 4가지 시행 및 조치 의무가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벌 수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나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은 이제 많이 늘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는 또 한계가 없다라는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인에다가는요, 산업안전보건법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법을 좀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중대재해를 원치 않으시지만 일어났다면 이 2가지 법을 처벌을 받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중한 거를 처벌받는다. 또 요 2가지 법 외에 형법에도 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식품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이 3가지가 있는데 세 법 중에서 가장 중한 법 하나만 처벌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조항이 발생해서 부담감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제 기업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최소한 이 2가지 정도를 좀 준비하시면 이 중한 법이 발효가 됐지만 좀 경영하시는데 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좀 해오셨을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준비해야 될 요식행위들, 서류들, 또 교육들 이런 것들을 해오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ISO 45001이라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품질관리에서는 ISO 9001,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서는 ISO 14001, 그 다음에 안전보건 경영에서는 ISO 45001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 45001 제도를 도입을 하시면 기타 지금 준비하셔야 된 서류 작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준비가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면제 사유나 경감 사유에 크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이 ISO 45001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진행한 사례로 보면 직원이 20명인 기준으로 볼 때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뭐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 그 정도 선의 예산이 좀 들어간다라는 걸 좀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 비용이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K-OH SMS 18001을 갖다가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 18001을 45001로 이전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쪽 45001로 이전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응 방안이고요. 두 번째 대응 방안은 단체 보험을 도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체 보험을 도입하셔가지고 지금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월 11일 날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벌을 내리고 어떤 사안이 있다면 감경을 해주고 어떤 사안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가중하겠다라는 걸 좀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과실치사상 범죄하고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감형 기준과 가중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제가 그 두 가지 공통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처벌 불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 불원. 그러면 우리 사업주가 사고를 내가지고 큰 피해를 입혔지만 이 사업주는 평상시에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업주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탄원서 쓰지 않습니까? 탄원서? 이런 탄원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왔던 그 형벌보다 낮게 받게 되시거나 아니면 또 좀 좋은 상황에서는 면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쓴다는 거는 회사가 그 이전에 무언가를 많이 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ISO 45001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고가 안 나게 노력을 했다거나 지금 단체 보험을 도입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충분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거나 이런 사안이 들어가지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보험 가입이라고 명확하게 좀 써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이라고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보험 가입은 어떤 겁니까?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됐을 때 감경을 해주겠다라는 조항이 아주 문서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보시다 보면 뭐 나이가 한 40세 되는 직원이 월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친다면 대표님들이 보실 때는 그 손해액이 좀 얼마로 좀 예측이 되시겠습니까? 손해액이. 일단 이 40살 먹은 직원이 6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못 받는 손해. 그죠? 그럼 급여가 나간다는 얘기는 퇴직금도 좀 쌓여 있을 겁니다. 퇴직금에 쌓여 있는 금액. 보시면 월급이 300만 원인데요. 20년 치면 연봉이 3,600이고 10년이면 3억 6천이고 20년이면 7억 2천입니다. 퇴직금은 300만 원 곱하기 20년이니까 6천만 원이에요. 그럼 7억 8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일단 계산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보통 성인들은 65세까지 일을 한다라고 좀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60세까지만 근무를 했지만 65세 5년 동안은 이 사람이 어떤 수입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도시 이력 노임이라고 해가지고요. 건설 현장 일부의 인건비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14만 원 정도 되세요. 하루 일당 14만 원씩 보통 22일을 근무한다고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월 급여가 310만 원입니다. 월급여가 310만 원이고 이거를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한다면 이 금액 자체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아까 7억 8천만 원의 급여나 퇴직금 손실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65세까지 수입인 1억 8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대표님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9억 6천만 원의 손실을 지금 입혔다라고 계산이 일단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9억 6천만 원을 다 배상하라는 건 아니고요. 25년치의 금액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땡기는 작업을 좀 합니다. 금융 쪽에서 용어는 현가와 현재 가치화 시킨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한 60에서 70%까지 다운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직원에 대한 생계비를 좀 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과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실 공제도 하고 또 위자료를 지급을 한다고 보면 좀 러프하게 계산을 하면 한 4억 정도의 배상액은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1억에서 한 2억 정도의 보상액이 나올 건데요. 그러면 아까 4억이라는 배상액에서 1억에서 2억을 뺀데도 2억에서 3억 정도는 회사에 배상이 나오는데요. 그 배상액을 준비하는 보험이 단체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앞에 페이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5배까지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이 지금 4억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봤으면 5배면 20억까지도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임의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바꾸시다면 이 충분한 보상 체계, 첫 번째는 유가족이 수긍하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원만한 합의가 일어났을 때 법원에서도 이 충분한 보상이라고 판단할 거이기 때문에 이 단체보험을 통해서 보상액 조치를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보험을 하면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회사에 여러 경비들이 나갈 게 너무 많은데 이 단체보험까지 도입하면 또 비용이 또 2중, 3중으로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우리 산재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단체보험의 특징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는 제가 2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위한 ISO 45001 산업안전보건 경영인증 시스템을 좀 도입하시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들의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을 하는 이 2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단체보험에 대해서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